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 그 문제를 한번 좀 직접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지금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지금 아직 배송이 안 돼가지고요.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개미 목소리처럼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좋은 조언을 또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검색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좀 한번 잘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내일 온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제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좀 볼륨을 좀 원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은 뭐 지금 도착을 안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영상을 이게 여러 가지 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컨디션 문제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여건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해야 돼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번 영상은 아마 목소리가 우렁찰 겁니다. 한번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좀 이렇게 문제들을 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다시 상기하면서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 연역 귀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이렇게 배우셨던 기본 개념들이 있는데 잘 배우신 겁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대학에 와서 다시 이것을 접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공부라는 게 단계별로 좀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역 귀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에다가 플러스 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우리 교재에 미주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그 미주에 5번, 6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 외에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어떤 예외적인 거, 뭐 꼭 예외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 아는 거를 아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보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단어 뜻이야. 뭐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끝에 6번, 7번 정도에 가면 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좀 실력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쌓아가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역은 논리적 필연성, 귀납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개연성.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건 논리적 필연성이죠. 그런데 논리적 개연성은 반드시 참은 아니지만 참일 확률이
개연성이 있는 거죠.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 필연성과 논리적 개연성이 있었고,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확장성, 전제에 다 들어있는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결론에서 풀어낼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적 지식의 확장으로서 확장출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확장성이 아닌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결론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30쪽의 연습 문제 있죠. 제가 보니까 아직 그 교재 구입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떡하죠? 나중에 여러분 책이 도착하면 책 도착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다시 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1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렸었는데 이 연역이냐 귀납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이제 점검해 보자고 했는데요. 여기 1번 보면 우리 등산 동호회 회원은 모두 8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호 회원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된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딱 이것을 학습하고 나면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 그 수학에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존홀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의 비둘기를 그 n개의 상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상자에는 그 2마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산 회원이 8명인데 요일은 7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2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집의 원리는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나오고 여러분이 또 문제도 한번 보셨어요. 또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건데 다음에 또 이제 그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자, 그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 거, n 플러스 1개의 물건을 n개의 상자에 넣을 때 적어도 어느 한 상자에는 2개 이상의 물건이 들어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연역이다 귀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답은 맞았는데 설명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 이런 설명 속에서 이런 정답을 찾아낼 수 있지? 이건 거의 신기에 가까운 능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재밌는 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보면 올림픽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사람만이 역도의 1인자다. 그런데 장미라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미라는 역도의 1인자가 아니다. 이게 연역이냐 귀납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역이냐 귀납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 우선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뭐냐면은 타당성 여부예요. 그렇죠? 타당하냐 부당하냐. 타당하면 연역이고 부당하면 귀납이죠. 건전성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역 귀납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장미란은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출전 안 했어도 이 장미란 선수가 어떤 선수인데 1인자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제들이 참이라고 했을 때 이 결론이 역도의 1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귀납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전제에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물을 때는 그건 제거하고 이 전제들이 참이라고 했을 때 결론이 100% 따라 나오냐 안 따라 나오냐만 봐야지 여러분이 개인적 친분이라든가 어떤 스포츠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이럴 리가 없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1을 보면 모두 우승한 사람이 1인자죠. 근데 이번에 장미란 선수 올림픽 대회에 안 나갔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메달 못 땄죠. 그러면 1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장미란 선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시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 심정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제의 근거에서만 얘기해야 되고 이 제시문에 제시된 그 정보를 넘어서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85년생 169cm 74kg의 스페인의 그 여성 그 웨이트리프터죠. 엄청난 선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리디아 발렌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그 안정감 있게 무거운 무게를 드는 상당히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분이 등장을 하면 이 선수가 등장하면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디아 발렌틴인데 여기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 빼고서 리디아 발렌틴이라고 한번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연역이네 이런다니까요. 여기 딱 제시된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함정이었죠. 장미란 선수 넣고 이번 올림픽 대회 이것도 함정인 거예요. 그런데 전제의 근거에서 그 함축들을 따져보면 모두 우승하지 않으면 1인자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올림픽 대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3번으로 가죠. 자, 오늘 아침 신문에 아프리카에서 리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귀납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여러분 언론을 다 믿습니까? 2014년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 때 제가 그때 학교에 있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전원 구조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저는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한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내보낼 수 있을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오보를 냈을까? 전원 구조라고 밑에 써 있었다니까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네, 보도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보도가 오보예요.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거짓일 수가 있죠. 100%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아침 신문 다 빼버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이러면은 이건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침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도 많고 제대로 그냥 받아 쓰는 거죠. 조사도 안 해보고. 기자들이 저널리즘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건 다 푸실 수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연역인지 귀납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놓으시면 다른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면 2번은 우리가 지난번에 좀 했고 제가 이제 3번만 할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발음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명제 논증을 했기 때문에 다 기호화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저는 대문자 알파벳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통일을 해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죠.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그래요. 일단 이거 기호화를 잘해야 됩니다. 약하거나 또는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없다면 이거 뭡니까? 전건이에요. 조건 명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선언 명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괄호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또는 B 이렇게 괄호를 치고 라면 화살표하고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다. 뭐 낯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박쥐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다. 그러므로 박쥐의 청각 능력이 탁월함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not B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논증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not인데 C가 오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후건 부정식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건을 부정해서 그게 결론으로 나오는데 not A 그리고 not B가 나오겠죠. 여기 결론에는 지금 not B만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거 우리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이게 뭡니까? 연원지 단순하죠. not A라고 해도 되고 not B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연연 논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뒤에 계속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기호화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논리규칙에 따라서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다 이렇게 변환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계속 하다 보면요. 3번으로 가죠. 자, 나머지 넷과 종류가 다른 건 뭐냐? 뭐 이런 문제는 항상 연역 귀납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형화된 문제 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과 학생들은 모두 안경을 꼈는데 그중 남학생이 31명, 여학생이 29명이다. 그러므로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그랬어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냐 아니면 개연적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봤더니 다 안경 꼈는데 31명, 29명. 시력이 나쁜 사람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개연성은 높지만 이것은 연역이 아니고 귀납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안경 꼈다고 시력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멋으로 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 없는 거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안경 낀 건 맞아요. 하지만 안경을 꼈다고 해서 반드시 시력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나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귀납이죠. 억지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2번하고 뭐 앞에서 한 거하고 다 같은 문제입니다.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은 반드시 참. 연역입니다. 3번은 뭡니까? 비둘기집 원리입니다. 4번 마찬가지입니다. 5번 가볼까요?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를 사랑하거나 다른 가족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거 기호화해 볼까요? A이다. 그러므로 A 또는 B이다. 이렇게 돼요.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참이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선언지 천가법이라고 그러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에요. A가 참이라고 그러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죠. 왜? 선언 명제는 어느 때에만 거짓이 됩니까? 선언지 두 개 모두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A가 참인데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란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이건 선언지 천가법이다. 타당한 연역 논증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4번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자, 철수하고 영수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을 이제 골라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철수는 주사위 놀이를 하는 친구 영수에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너는 지금까지 5번이나 짝수가 나왔어. 분명 이번에도 짝수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영수는 아니야. 지금까지 짝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분명 홀수가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철수 얘기하고 그 영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확률에 대해서 어떤 편향을 갖고 있을까요? 짝수가 지금 계속 나왔어요. 이번에도 짝수 나온다? 이런 편향이 강합니까? 아니면 계속 짝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홀수 나온다? 예, 어느 쪽에 우리가 보통 확률 편향을 가질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건이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것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등장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인지적 착각. 이게 우리가 확률에서 갖고 있는 편향이죠. 사실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래가지고 도박하는 겁니다. 도박사의 오류죠. 이번엔 내가 분명히 따. 지금까지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잃었어. 이번엔 따. 내가 계속 잃겠어? 응?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나한테 오게 돼 있다고 이러는데 바보죠. 예. 도박사의 오류, 도박꾼의 오류. 왜? 모든 이 확률은 독립사건이잖아요. 어차피 이거에서 2분의 1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뭐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돼. 계속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 네,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뭐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친구가 학기 초에 저한테 와서 사실은 그 본인이 도박 중독자고 큰 빚을 졌는데 부모님께서 갚아주셨고 이제는 이제 도박을 안 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려고 휴학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 힘이 돼주려고 애도 썼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중간고사 때까지, 중간고사 가서 좀 흔들리더니 기말고사 가니까 뭐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잘 수업도 안 오고 되게 안타까운데, 그 여러분 도박은 중독이죠.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반드시 약물 치료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리 상담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면은 대학생들 중에서 답답하니까 그냥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거 하면 돈 내더라 저거 하면 돈 내. 예전에 한때는 또 이제 다단계로 많이 이렇게, 그 우정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등록금도 날리고 뭐.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인데
의지로 됩니까? 뭐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굿해서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되면 좋죠. 근데 이미 그 신경전달 물질 자체가 그런 코스를 타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또 주변의 응원과 지지, 예, 그런 걸 통해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예, 워낙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모쪼록, 예, 모쪼록 여러분,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문제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이거 다 허망한 겁니다. 이거 계속 졌다고 이번엔 딴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인지적 편향이고 확률과 관련된 그러한 편견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스스로 자꾸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문제로 가죠. 5번 모두 예외 없이 짝수가 나왔으므로 이번에 짝수가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니죠. 확률적입니다. 이건 개연적이죠. 철수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수의 주장이 참일 개연성이 높다? 높지 않습니다. 2분의 1이죠. 반드시 따라 나오지 않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독립사건입니다. 다는 철수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개연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영수의 주장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맞습니다. 영수의 주장이 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런 미혹, 유혹, 이런 데 빠지기 쉬운 우리의 인지적 편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 정답은 이제 2번 다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5번으로 갔더니 또 지지관계 묻죠? 연역이냐 귀납이냐 묻는 겁니다. 자, 1번은 이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3단 논증이죠. 직관적으로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AA식 일격. 자, 2번으로 가보면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한다. 80%에서 90%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결혼한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혼할 것이다. 아무래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반드시는 아니겠죠. 귀납. 3번으로 가볼까요? 이거 여러분 뭡니까? 기호화하면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 이거 뭐죠? 선언지 제거법. 타당한 연역 논쟁이죠. 5번부터 해볼까요? 자, 기호화하죠. A이면 B이다. not B이다. not A이다.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후권 부정 논증.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자, 4번을 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양도논법이라고 있어요. 딜레마 논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4가지의 이제 그 형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이 2개고, 구성적, 파괴적 이런 게 단순 2개, 단순, 복합 이렇게 나뉘고요. 구성적, 파괴적 이렇게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양도논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양도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명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이걸로도 해보면 알겠지만 뭐 여기 나온 걸로 보면 A면 B이다, 뭐 C면 B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명제가 나오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전제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선언명제가 나와요. 뭐 전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A 또는 C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이제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어느 때 우리가 이 단순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 복합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단순이라고 할 때는요, 이 결론을 보고 우리가 단순이냐 복합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이 정언 명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처럼 B 뭐 하나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정언 명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단순이라고 그러고,
선언 명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C 또는 D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있죠. 그렇게 선언 명제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복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성적하고 파괴적은 뭐냐? 소존재를 봐야 돼요. 소존재에 보면은 이 조건 명제의 전건들을 긍정하고 있느냐, 긍정하는 선언문이냐. 그러면 그것은 구성적. 아니면 후건을 부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파괴적이에요. 이 네 가지가 엮이면은 단순 구정, 단순 파괴, 복합 구성, 복합 파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이제 부당한 양도는법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그 밑에 이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왜 그것이 부당한지. 정권을 긍정하고 후권을 부정해야 되는데 정권을 부정해 버리면 그거는 부당한 것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단순 복합, 구성적, 파괴적이라고 하는 거,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이 그 양도는법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논증 비판이나 이럴 때도 볼 겁니다만 이 할머니 유명한 할머니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할머니신데 비가 오면 A이면 하자고요. A이면 오늘도 막 비가 오는데 집신 장사하는 큰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슬프고 A이면 슬픈 거 B라고 하자고요. 우리 B. 날이 개면 C라고 하죠. C이면 우산 장사하는 작은 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슬프다. 뭡니까? B다. A이면 B고 C이면 B이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날이 개거나 둘 중 하나겠죠. 여기 지금 나온 거.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A 또는 C 정권 긍정식으로 하면서 선언 명제로 나오는 거예요. A 또는 C 그러므로 B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단순입니까? 복합입니까? 지금 정언 명제로 결론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순이에요. 정권 긍정이니까 구성적이에요. 그래서 단순 구성적 양도는법이라고 하고 타당할까요? 부당할까요? 타당한 단순 구성적 양도는법. 타당한 양도는법이죠. 아주 기본적인 이 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봐두시고 나중에 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논증 비판하기를 통해서 이 할머니는 이것만 아시면 오늘부터 항상 그 비가 와도 날이 개도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논리학이 이렇게 멋진 학문이에요.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이 프로타고라스하고 그 제자인 에우아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양도는법을 가지고 뭐 창과 방패, 방패와 창 뭐 이런 놀라운 법정 소송을 겁니다. 물론 시작은 프로타고라스가 했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찾아가 보세요. 보통 있잖아요. 이 법전원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이 소송 이야기를 매우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뭐 그런 자리에 가시거나 그러면 뭐 프로타고라스하고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하고 그의 제자인 에우바틸루스가 벌였던 그 법정 소송에 대해서 좀 알고서 얘기 이렇게 나눠보고 그러면은 그거 알고 있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한 사제지간입니다 이게. 이 에우아틸루스가 이제 변론수를 소피스트인 이 프로타고라스한테 배우면서 수업료를 반은 내고 반은 자기가 이제 개업해서 정말 뭐 소송을 한번 이기면 그때 가서 내가 막 반 주겠다 뭐 이러거든요.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배웠어요. 근데 소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프로타고라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고르기아스하고 프로타고라스하고는 뭐 진짜 아주 일타였죠, 일타. 당시로 얘기하면 소피스트. 학원 그 변론술 학원에서 일타였어요, 두 사람이. 그 저기 고르기아스가 훨씬 오래 살았죠.
어찌 됐든 하여튼 뭐 이런 양도론법을 가지고 이 소피스트들이 어떤 서로의 어떤 그 논리적인 이제 궤변도 펼치고 아주 흥미롭죠. 그런 것들을 보면 6번으로 갑니다. 자, 뭐 문제는 똑같아요. 영희는 철수를 좋아하거나 영수를 좋아한다. 이것도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 이건 뭡니까? 선언지 제거법. 타당한 연연동증이죠. 2번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권 긍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수라면 덧셈에 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이면 B이다. A이다, B이다. 타당한 연연문증이죠. 정권 긍정식. 3번. 오늘 뉴스에서 보도가 됐대네요. 이미 우리 앞에서 봤죠. 오보일 수 있죠.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에요. 보도한 거는 맞다고 해도 오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귀납입니다. 4번. 샤랄라 어린이집에 남아 12명, 여아 17명. 당연히 여아가 남아보다 많죠. 5번. A는 B고 B면 C고 그러므로 A면 C. 조건 3단 논증. 타당한 연용 논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7번은 지금 제가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귀납 논증을 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면 훨씬 더 그냥 한 번에 다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직 그 부분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면 시간만 많이 소요가 되고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책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이제 살짝 한번 확인해 보고서 오늘은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이제 연습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요 이게 영상을 막 이렇게 50분 넘게 찍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업로드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전에도 다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가 가까워오면은 되게 불안해요. 그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편집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하여튼 그 시간 안에는 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넘어가면 힘드시기도 하고 자, 제가 이제 드렸던 과제 연역적으로 타당한지 부당한지 건전하지 않은지 건전성 여부는 일반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뒷부분이나 또 일부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1번 내일 달이 뜰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저께도 또한 그 이전에도 계속 달이 떴기 때문이다. 보통 여러분들이 귀납 논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 개별 진술로부터 보편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귀납 논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다라고 그렇죠? 근데 미주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뭐냐면은 개별 명제에서 개별 명제를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저께 그 이전 계속 달이 떴대요. 내일 개별이죠. 내일 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꼭 귀납 논증이 개별 명제에서 보편 명제를 끌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건 부당하죠. 왜?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일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거적인 과거와 이 미래적인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건 진짜 미래의 미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모든 귀납법들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명이 돼 있지 않았는데 그럴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귀납의 한계거든요. 하지만 유용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많은 사실적인 어떤 지식들을 축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겁니다. 한계가 있지만
자, 부당하죠. 자, 2번 뭐 요즘 많은 회사원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동주가 회사원이고 동주는 분명 경무에 시달릴 것이다. 네,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죠. 부당하죠. 연역적 형식에서는 부당한 겁니다. 3번은 내가 너라면 공부하겠다. 그런데 나는 네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공부하지 않겠다. 이거 뭡니까? 전권 부정의 오류죠. 부당합니다. 이거. 그렇죠? A면 B다, 나 A다, 나 B다. 부정하려면 후권을 부정해야지 전권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4번. 뿔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 정원 3단 논법이거든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강물이고 당연히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타당한 정원 3단 논법이면서 건전합니까? 그 물을 어떻게 흐릅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강물도 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죠. 그러니까 타당하면서 건전한 논증입니다. 5번은요. 논리적 사고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될 수 있다. 수학적 추리도 훈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적 추리도 일종의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거 부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결론을 두 번째 전제 이 소전제로 가져오고 소전제를 결론으로 빼보세요. 그럼 연결고리가 딱 생기죠? 논리적 사고는 훈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수학적 추리도 일종의 논리적 사고다. 그러므로 수학적 추리도 훈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이러면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중명사가 매개념이 부지연되기 때문에 이건 오류라고 하는데 우린 뭐 그렇게까지 뭐 하진 않지만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6번은 넘어갑니다.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고 7번 만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태양은 서쪽에서 뜰 것이다. 태양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지 않는다. A면 B다. 나 B다. 나 A다. 뭡니까? 후권 부정 논증. 타당합니다. 이거는. 건전합니까? 건전하지 않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건전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에. 사실 여러분 이거 서쪽에서 뜹니까? 아시다시피 이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이게 뭐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식에 의해서 얘기하면 뭐 동쪽에서 뜬다니까 그냥 그러는 거죠.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데요 또. 자, 그 다음에 8번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곤충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곤충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그리고 9번 고장임에 분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참일 수는 없죠. 왜? 총알 배송이 왔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번도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하죠. 11번 유미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둘 중 하나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럼 배타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데 안 빨개졌다는 거죠. 거짓말 안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 이것은 형식적으로 타당하고 만일 전제들이 참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짜 유미는 거짓말할 때 얼굴이 빨개진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거 중고등학생들 어떤 그 윤리 교육 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조카하고 외삼촌하고 같이 대화하는 뭐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교양 철학 도서들이 꽤 있습니다. 소피의 세계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형식적으로 타당하고 뭐 건전하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저하고 이미 지난 시간에 좀 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서도 지난번에 우리 연습 문제에서 봤던 것들이네라고. 물론 이제 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도록 하면 1번은 거짓이죠. 예, 전제들이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부당한 논증이 가능하죠. 타당한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2번은 넘어갈게요. 3번 타당하지만 결론이 거짓인 논증이 가능하다. 그렇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이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건 참이고 4번도 이미 했죠. 그래서 거짓된 전제를 갖지 결론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5번 타당하지는 않지만 건전한 논증이 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논리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의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그래서 일단 그 타당성 유무를 우리가 알아야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입니다. 6번 어떤 논증이 건전하면 그 논증의 전제들은 참이어야 한다. 이게 뭐 정의죠. 참이고 7번은 결론이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랬는데 이건 거짓인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그 전제가 참인 논증이 건전한 논증이고 더더군다나 어때야 되냐 그러면은 타당해야 됩니다. 우선 타당하고 그 다음에 전제들이 참인지 여부를 따져서 건전성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8번은 타당한 논증의 전제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랬는데 거짓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9번 전제들도 참이고 결론도 참인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다 참이지만 부당한 논증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논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짓이고요. 9번, 10번 넘어가고 11번에 보면 타당한 논증이 거짓인 결론을 갖는다면 그것의 모든 전제들은 참일 수 없다. 네, 이건 참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문제를 저하고 같이 이제 좀 살펴보셨는데 그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명제 논증과 관련된 그 타당성, 건전성까지 우리가 봤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연습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해결을 할 겁니다. 뭐 약간 지금 뭐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공연히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냥 이렇게 문자도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괜히 이런 걸 알아가지고서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신경 써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이제 생활 수칙으로 좀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신다라고 하면은요 매직 숫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 타면 가장 좋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 네 명입니다. 그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서야 될까요? 양쪽 구석에요. 앞을 바라보고 물론 마스크 다 착용한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좋은데 뭐 사람이 많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안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Do not speak. 그게 우리가 이 팬데믹 이 시대를 넘어가는 엘리베이터의 어떤 어떤 위생 방역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런 자세로 그러한 숫자 안 되면은 절대로 대화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